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강렬했던 호황기를 꼽자면 2020년부터 2021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뭘 사도 돈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까지 거의 모든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고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곳이었지만 과잉 공급 문제로 인해 공실률이 치솟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25년 3월 3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거래 정보에 따르면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에는 상가를 포함해 무려 292개의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평당 950만원에 분양되었는데 인근 다른 지식산업센터보다 200만원 정도 비쌌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월세가 평균 65, 7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 50만원대 매물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사실상 원룸 월세보다 저렴한 수준이에요. 즉, 거의 관리비만 내는 수준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세입자 자체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구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택, 부천, 고양, 광명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 몇몇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50%를 넘어섰고 중개업소들은 마피 매물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말합니다. 마피 플러스 알파, 파격 할인이라는 문구를 써도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상가들도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러다 유령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 옥길동의 한 지식산업센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주변에는 4에서 5개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는데 그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식산업센터별로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300여 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공실부터 급매 매물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1층 상가의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큰 길과 접한 일부 상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고 운영 중인 곳도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저가 커피 전문점, 분식집 정도만 문을 열고 있으며 일부 가게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상가 앞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덧붙여져 있고 점심시간에도 거리를 지나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주자들만으로는 상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주거지역과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유동인구가 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점했던 가게들도 장기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명역 인근의 GIDC 지식산업센터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1200실 규모의 대형 센터지만 1층 상가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고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는 900개가 넘는 임대매매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고양 향동지구에서는 무려 4천여 실이 공급되면서 공실률이 최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2024년 4분기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건수는 672건, 총 거래 금액은 2,569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3분기보다 거래량이 29.9% 감소한 수치이며 거래 금액은 39.8%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제는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곡지구는 한때 미래의 판교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오피스 공실이 쌓이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울며계좌 먹기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만 수천 개의 오피스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마곡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후분양을 통해 일반 호실의 입주는 어느 정도 마쳤지만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1,594건으로 2023년 대비 131.7%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19년 지식산업센터는 초기 투자금이 적고 세제 혜택이 많아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마피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와 강서 지역의 몇몇 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 공급, 경기 침체, 공실률 상승, 이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투자만 하면 돈이 된다던 지식산업센터가 수익은커녕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들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투자하면 큰일 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